개경 도시구조와 행정체계의 변화. 고려가 이제 개경으로 환도했잖아요. 몽골원의 간섭이 심화되는 건데, 그만큼 몽골원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활발해지는 거죠. 세계제국, 몽골 제국의 하나로 편입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경 도시구조 변화 이런 게 몽골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거를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경의 경관에 영향을 준 것이 또 몽골이 영향이 되는 건데, 몽골풍, 몽골의 풍습 이런 것들이 개경 경관에 영향을 주거든요. 또 몽골풍 속에는 또 중국풍도 숨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몽골이 중국을 남성까지 멸망시키면서 중국을 온전히 몽골이 지배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몽골과 중국의 풍습이 개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개경의 그 편전은 원래는 고려 전기는 당나라 제도, 송나라 제도를 기반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태봉, 도성, 신라 왕경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황제국 체제의 개경을 추구한 면도 있었죠. 근데 이제 몽골원의 영향을 받는 거죠. 제도로 수용을 해서 속국의 체제로 재편이 되는 거예요. 몽골원의 제도와 문화를 수용한 측면이 분명 있고, 근데 몽골이 저는 대칸 황제국이잖아요. 근데 그런 황제국으로서의 몽골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몽골의 제도를 회피한 측면도 많은 거예요. 우리 고려가 이제 몽골의 속국이 되면서 머리 모양도 바뀌어야만이 풍습이 체조변발이라고 하는 체도 앞머리는 밀고 뒷머리는 나아뜨리는 이런 유목민족 몽골 나중에 만주족도 그렇고 이런 체도변발 머리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유행을 했어요. 이거 처음에 막 반발이 있었어요. 원래 고려 풍습에 반해서 말이죠. 이런 것처럼 개경의 경관 변화도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거부한 측면도 있었어요. 근데 곧 익숙해집니다. 이번 수업의 사전 질문입니다. 고려가요 쌍화점에서 쌍화를 파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회외 즉 위구르 남자입니다. 원간섭기 고려는 세계를 지배하는 몽골 제국 세력권에 편입되어 있어 외국인이 개경에 꽤 거주했었습니다. 자,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여러 시설들을 많이 복구를 합니다. 옛날대로 강화로 천도하기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대내봉궐이잖아요. 대내봉궐의 원래 궁성 황성인데 궁성 바깥에 이제 황성은 이제 폐기돼요. 황성은 더 이상 황제국 체제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황성은 폐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악산 기슭의 대내 다거리죠. 거기서 궁성의 일부만 복구돼서 의뢰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의뢰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왕은 평지별궁에 주로 거처를 합니다. 평지에 거처하는 게 또 몽골 풍습이기도 하거든요. 또 외성 나성 있잖아요. 도성. 나성과 또 나성문은 굉장히 낡았긴 낡았죠. 근데 그런 대로 또 유지되면서 나성문이 이제 도성문으로 기능을 하긴 합니다. 근데 계속 이제 낡아가는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황제국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봉궐의 기능이 축소되는 거죠. 전기 경성에서 이제 말기 경성으로 넘어가면서 경성이라는 건 이제 수도의 명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보편적인 수도 명칭이라고 할까? 고려 시대도 경성이라고 그러고 강도도 경성이라고 그러고 조선 시대도 경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경성, 수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기 경성 개경은 봉궐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고요. 구심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관청도 이제 분산적이 되고요. 분산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자, 원종, 그 아들 충렬왕, 또 그 아들 충선왕 이렇게 거치면서, 원래 십자가일 때 거기 남대가 있었죠. 남대가 이런데 시전이 형성되고 이런 게 옛날도 그렇게 됐었지만 이런 게 다시 복원된 거죠. 활성화가 되는데 더 여기 붙여서 또 시가장랑이 옛날 것보다 더 중축이 됩니다. 중축이 돼서 이 원간섭기는 또 상공업이 또 활발해 하거든요. 무역도 활발하고. 그리고 이제 무역을 위해서 또 신창관이란 그 어떤 숙소이면서, 호텔이면서 무역도 이루어지는 신창관도 자리 잡고요. 이 신창관에는 뭐 기녀 같은 존재도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충선왕 때는 기와집이 또 증축이 많이 되고 또 민가 지붕에 기와를 많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경경관이 이제 화려하게 많이 또 변모해요. 충선왕은 충렬왕의 아들이면서 또 제국대장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가 혼인해서 그러면서 고려왕이 몽골 공주와 결혼하게 되죠. 제국대장공주 쿠빌라이 칸의 친딸. 그래서 충선왕은 절반은 몽골인이고 절반은 고려인이에요. 그래서 충선왕이 그래서 고려가 어떻게 몽골처럼 좀 화려하게 변했으면 좋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충선왕 때 개경의 집들이 기와집으로 많이 개조가 됩니다. 멋있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민가에도 말이죠. 그래서 개경경관이 많이 화려하게 바뀐답니다. 자, 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가 이제 고려 전기도 그런 면모가 보였는데 원간섭기는 더 국제도시로서의 면모가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원이란 게 몽골원 세계 대제국이잖아요. 그래서 고려는 몽골인도하고도 결혼하고 중국인하고도 많이 또 결혼하고, 물론 공료로도 많이 끌려가는 불행한 역사가 있기도 했죠. 또 특히 고려 개경에는 몽골인도 와 있고, 다양한 중국인도 와 있고, 이렇게, 생목인도 와 있고, 이렇게 다문화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생목인 아마 눈이 색깔, 그런 거, 좀 달라서 말이죠. 중앙아시아 쪽, 서역 이쪽 사람들은 생목인이라고 합니다. 위그르인 이런 사람들, 이슬람 문화권일 수도 있고요. 자, 고려가요 쌍화점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쌍화점에 쌍화를 사러 갔더니 회회 아비가 내 손목을 주더이다 이렇게 그 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약간 그래서 조선시대 가서 막 이런 고려 말에 고려가요는 너무 음탕하다 이렇게 요새 유행가요 비교하면 준수한 수준인데 자, 쌍화점 이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이런 다문화적인 모습을 국제적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쌍화점 가게 운영한 사람이 이제 회회 출신인 거예요. 회회족인 거죠. 위그르 바로 생목계통. 근데 쌍화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쌍화가 만두라는 설도 있고요. 만두냐 아니냐 이렇게 쌍화 쌍으로 된 꽃처럼 된 뭔가 맛있는 걸 팔았던 것 같은데 쌍화점. 쌍화점이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에 쌍화점입니다. 자, 원간섭기 고려 개경은 이제 특히 건축 쪽에서 원나라라 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몽골인은 이제 몽골 초원에 원래 그래서 평지에 건물 짓는 걸 선호하잖아요. 근데 또 중국인은 높은 다층 건물 짓는 걸 되게 선호해요. 루 이런 거. 근데 몽골이 이제 중국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근데 원래 고려의 풍습은 높은 건물을 좀 금했어요. 그래서 평옥,
다층이 아닌 뭐 단층을 주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풍수지리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고려는 산이 많으니까 높은 산이. 그러면서 높은 건물 짓는 거는 원래는 고려는 꺼렸는데, 근데 이제 특히 몽골 공주, 제국대장 공주가 건물에 높은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몽골식 스타일도 있고 중국식도 짓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영향으로 개경에 여기저기 고층 건물이 늘어납니다. 예, 고층 건물의 시대가 돼가는 거죠. 자, 그래서 화려한 건축물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화려하고 크고 높은 건물들. 특히 제국대장 공주의 수행원들이 그런 건물을 많이 지었답니다. 장순용은 회회 위구르 쪽 사람이고, 인후, 우리나라 인씨의 조상이랍니다. 도장 인차. 인후는 이제 몽골인이라고 합니다. 또 차신은 원래는 고려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집을 사치스럽게 지었답니다. 특히 장순용은 담장을 아주 멋있게 지었답니다. 기와와 돌로 담장을 만들고 화초 문양으로 장식을 했대요. 그래서 장가장이라고 불렸대요. 그래서 화초장 뭐 이렇게 이런 장가장 같은 스타일의 이런 담장은 나중에 뭐 조선시대에도 뭐 이런 담장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권신인 권준의 집은 충수광이 딱 가보니까 왕궁보다도 낫다고 평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권준은 원금루라는 또 높은 누각을 지었죠. 그러니까 원간섭기는 국왕의 권력에 또 어떤 맞먹으려는 권신들이 많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몽골을 등에 없는 거죠. 몽골에 등을 업어서 왕권에 도전하는 권신들도 꽤 있었어요. 원간섭계는 또 내정간섭계관이 정동행성이 있습니다. 예. 선임문 안에는 정동행성이 있는 거고요. 내정간섭계관. 그 다음에 선임은 서대문입니다. 서대문. 또 선임문 밖에는 영빈관이죠. 영빈관은 원나라 사신을 영접하기 위한 겁니다. 선임무박 근처에 있었습니다. 국왕이 여기까지 나가서 맞이해야 돼요. 예, 정동행성은 원래 일본 정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계속 남아서 내정간섭을 합니다. 물론 정동행성도 그게 커질 때가 있고 이제 작아질 때도 있긴 있습니다. 기능 자체가. 이게 그래서 정동행성과 이제 영빈관 내정간섭의 상징인 거죠, 사실은. 뭐 조선시대도 뭐 독립문 이런 거 있죠. 독립문도 원래 명나 청나라 이렇게 사실 맞이하는데 나중에 거기 독립문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정동행성과 영빈관이 개경의 또 내정간섭원의 내정간섭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자, 원간섭 행정체계가 변하는데 개경의 행정체계가 충선왕이 이제 개경의 오부잖아요. 오부에다가 급전도감, 토지 지급하는 기구입니다. 급전도감은 통합해서 개성부로 재편해서 그래서 이 개성부는 도성내를 관장하게 만들어 도성안. 그 수장은 종이품 판부윤인데요. 그 도성박근, 개경 도성박근, 개성현령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성부는 도성안, 도성박근, 개성현령 이렇게. 바로 이 충선왕 때의 개성부가 바로 조선시대 한성부의 원형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 사진은 베이징의 북해라는 데요. 베이징의 베이하이라고 바다가 아닌데도 뭐 큰 호수니까 바다처럼 부르는 거죠. 원래는 여기가 원나라 수도인 대도잖아요. 거기에 궁궐이 여기 마련되고 거기에 연못, 태액지란 연못인데요. 거기에
만수산이라는 궁궐이 있던 곳입니다. 만수산이라고 해서 거기 궁궐이. 근데 기왕후는 이 태백지 만수산에서 서쪽 서궁에 거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원대도 궁궐 이런 건 이제 고려 궁궐 건축 양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뭐 이제 혹시 베이징에 갈 기회가 있으면 띠진청 자금성만 보지 말고 그 더 위에 너머에 북해가 있습니다. 베이하이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간섭기 그 개경의 경관은 이렇게 몽골과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서 평지에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경향이 짙어져요. 그리고 몽골론의 정동 행성이 생겨나서 내정 간섭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개성부는 도성안을, 개성전령은 도성 밖을 관장하게 되면서 이게 조선 한성부의 하나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나라 간섭을 받는 개경, 이제 속국의 수도로서의 개경으로 변화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또 화려하게 변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